Recording in progress.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업 설명을 할 김학찬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일반 교육은 좀 여러분들하고 자주 잡혔습니다만은 사업 설명회는 정말 오래간만에 오늘 하네요. 저는 27년 이 사업을 했습니다. 27년 이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줌으로 사업 설명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사업 설명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위주로, 경험 위주로 여러분들 솔직하게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오늘 아마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아니면 기존 리더분들이라 하더라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8년도에 한국투자신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투자신탁에 공채 5기로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약 20년 정도 제가 이제 근무를 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오늘 사업 설명하면서 다른 리더들처럼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팩트 위주로, 경험 위주로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뢰를 못한다면 아마 이 사업 설명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리라 생각 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고 들으신다면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으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투자신탁을 제가 근무하면서도 사실은 거의 다 이 외근 쪽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내부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주로 고객 관리, 섭외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자금 유치하는 일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사장님들이나 성공한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주로 상대를 많이 했고, 그분들을 접대도 하고 그분들을 모시면서 많은 자금을 유치했던 그러한 어떤 금융권에서 사실은 젊음을 이렇게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정말 한국투자신탁 좋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7년 전에도 제가 연봉 개념이 없었을 때 연봉을 따인 다음에 한 7천만 원 정도 수입이 급여를 받을 정도로 급여가 높은 직장이었고, 또 이 회사가 좋은 이유가 보너스를 그 당시에 한 1200%를 주는 정말 이 복류생이 잘 된 그런 직장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이 입사를 원하는 순위 5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우리 박경주 사장님이 김학천 사장하고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한국투자신탁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선망의 대상이 된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었죠. 그러나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항상 제가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기라사 같은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아마 지금 전 금융기관에 지금 기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국투자신탁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 같은 유학 같은 데 가가지고 많은 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이 근무도 하셨고, 또 이 직장 생활하다가 또 고시 공부해가지고 또 합격해가지고 지금 사법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고 행정부에 근무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업 분야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됐는데, 저의 상사가 한마디를 이런 얘기 했어요. 본점에 가려고만 애쓰지 말고 이 지점에서 영업 분야에서, 마케팅 분야에서 한번 1인자가 한번 되어봐라. 앞으로 세상은 이 마케팅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우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날이 온다. 그러니 너무 다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그것만 이 직장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래, 가만 앉아서 돈이 막 들어오는 그 시절에 저는 이제 섭외를 다니면서 공단 다니면서 자금 유치는 일을 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좋은 직장이었지만은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장님들 만나고 성공한사를 만나고 나니까 저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차도 타고 싶었고,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싶었고, 또 저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번뇌는, 제가 알지 못하는 번뇌는 많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업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부럽고 저의 동경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었죠. 이제. 그러나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 직장에서도 우리 상사들 지점장 되는 게 꿈이었고 이사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분들도 저도 당연히 뭐 제가 이 직장생활 하는 그분들이 부러움이 대상이었고 그렇게 되고 싶었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내가 존경했던 그런 상사들이 오늘날 직장을 떠나고 은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노년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뭐 제가 그만한 어떤 기술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사업 설명회 과거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뭐 구차하게 그런 말씀 안 된다 하더라도 몇 가지 해봤지만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말아먹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죠. 왜 그게 말아먹었어도 내 직장에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받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투자를 했는데 30년 전, 35년 전에 사실은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투자했다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부업을 하면서 잘 안 됐었을 때 나는 사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거. 그러나 그런 부업을 내가 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60, 70 정도 돼서 직장 생활만 평생 하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 나도 사업을 해봤는데 잘 안 됐어. 후회 없어. 아마 그 정도의 어떤 제가 그 부업을 하면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경험은 제가 쌓고 싶었었죠. 그런 마음이라 해서 그냥 몰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돈을 제가 손실을 보면서 그때 결론을 내린 게 이제 나도 사업을 해봤는데 부업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 저한테 이 아미가 다가온 겁니다. 저의 스폰서는 손아래 동서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김명한 박정진 사장이 처제이면서 손아래 동서입니다. 10년 정도 저보다 좀 나이가 차이가 있죠. 내가 이제 부업을 해보면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아미를 만나가지고 당연히 가족인 저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형님 대단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사업을 여러 번 하다가 말아먹었다 하더라도 대단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또 관심을 갖는 게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 사업이냐 하니까 어때요?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주섬 들고 오더니 형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까만 보자기에다가 디스트럭스통을 들고 와가지고 유리에서 지금 똑같이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데모를 뭐 자연스럽게 잘하지 못했어요. 막 비비면서 형님 이 세제를 2년만 비비고 다니면 연봉이 1억이 된답니다 얘기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이 세제를 2년 동안 비비고 다니면 연봉이 1억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27년 전에도 아마 당연히 정말 우스운 일이었죠. 저는 그 당시에 한국투자신탁에 부지점장으로 근무를 했을 당시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도 지점장 나갈 군번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보수적인 사람이 금융권에서 그 정도 있으면요 회전자 돌리고 했었어요.
지점장 되면 대우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저희 지점에 직원만 81명이었습니다. 작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상업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다 있었죠. 그러니까 수원에 그런 지점 10개를 합해 저희 점포 수신고 못 따라왔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죠? 600억, 700억 되는 그런 각 은행의 지점들이 10개를 합해도 저희 지점에 수신고를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그 전화람도 자부심이 컸죠. 그러나 저는 이 직장에서 근무한 선배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노년의 미래를 보니까 그렇게 비전이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부자들을 접대하면서 듣기 싫은 얘기도 듣고, 그분들 속상한 얘기를 식사를 하면서 별 얘기 다 하죠. 그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난 사학과도 아닌데? 그러나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도 기억하는데 참 고생도 하고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직장인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과거에 들었던 그 주옥 같은 그 사업가들의 경험 얘기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내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얘기 하나하나가 저한테 소중한 경험으로 들렸을 텐데 그때는 저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은 저렇게 살 수 있는 거로구나 하는 정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스폰서가 와가지고 세제 비비면서 2년 동안 열심히 비면 연봉이 1억이 된다고 하는데 차라리 한 3천 정도 된다면 혹시 관심을 가질는지 모르는데 1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다닌 직장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제 40까지 그때는 왔을 때 이거 다 팔아봐도 10만 원 될까 말까인데 이걸 세제를 비비고 다니면 연봉이 1억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웃긴다 한마디로. 누가 우리 순진한 우리 동서를 저렇게 악의 구렁텅이를 빠뜨렸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좀 오히려 동정 섞인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거부했죠. 이틀 한번 3일 한번 계속 옵니다. 보름 한 달에 오는데 이제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가족으로 보이는 게 아메이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퇴근을 안 합니다. 지점에서 전화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동서 왔어? 그럼 왔다 그러면 나 야근한다고 그러고 퇴근을 안 했었어. 그래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형님 퇴근하시라고. 참 저도 27년 전에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94년도 그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3개월 4개월 안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이제 아무 얘기 하지 않을 테니까 정시에 그냥 퇴근하십시오. 그날 오늘 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때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뒷골이 막 땡긴다고 그러니까 오메가3를 처음으로 권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정도 하나는 내가 사줘야 됐구나. 사업을 하는데 하더라도. 그거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품을 전달하고 집에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3.15 법칙, 7.1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7일 후에 와가지고 그 제품을 제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고 그 경험을 나누는 스폰서의 그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일 있다 와가지고 형님 좋지요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먹어봤어야죠. 뜯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실망하면서 했던 얘기. 형님 내가 5만 원도 안 되는 제품 팔아가지고 떼돈 벌려고 하는 줄 알아.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고. 너무하지 않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내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뉴트라이트 얘기를 막 하고는 내가 뭐 가보지도 않은 그 회사 또 뉴트라이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고 그때만 해도 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실망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래. 아무렴 나의 가족이 나한테 이거
5만 원 나한테 좀 팔아가지고 돈 벌어보려고 이렇게 속이면서 팔겠나. 나를 위해서 전달하겠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오메가3를 먹기 시작하면서 진짜 뒷골 땡기는 게 없어지면서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뉴트라이트 하나씩 접했는데 1년이 흘렀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았으니까. 1년이 흐르면서도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동서가 매일 왔던, 왜 놀러와고 매일 왔던 옆집에서 살던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 한 7개월 됐는데 너무 괘씸하더라고. 매일 오던 사람 안 오니까. 1년 정도 돼가지고 그래도 궁금한 거야. 아,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진짜 돈이 들어오는가? 소비자는 진짜 맨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열심히 그렇게 회사 갔다 오면 놀지 않고 술도 끊고 그렇게 하니 이게. 그랬더니 구정날 드디어 이제 저희 집에 내가 오라 때 와가지고 통장하고 맵이라 해가지고 소비자 명단, 소비자 명부를 그때는 전산 찍어서 줬습니다. 그걸 들고 온 거예요. 형님은 1년 동안 열심히 놀았지만 나는 1년 동안 열심히 남들 먹고 자고 놀 때 나는 부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보여주는데 통장을 딱 보여준 거예요. 돈을 20년 동안 만진 사람이지만 내 돈이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억을 만지지만 내 돈 단 1원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세제가 이렇게 돈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통장을 딱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 7,030원, 8,000원, 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30만원. 1년 정도 저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1년 정도 되니까 95만원인가 수입이 찍힌 거로 이렇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사업 설명회 가고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 옛날 얘기를 그렇게 수입 들어온 걸 다 기억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강 그런 수입이 들어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수입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게 분명한 배수의 원리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금융권에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배수의 원리가, 복리의 원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죠. 1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통장에 95만 원 정도 찍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대학 졸업해가지고 쌍용자동차 초봉이 130여만 원이 된 거라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부업을 해가지고 195만 원 정도 100만 원 가까운 수입이 들어오는 거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 형님 2년만 열심히 세제를 비우고 다니면 연봉이 1억이 된답니다 하는 것이 그때 딱 와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수입이 7천원부터 들어왔던 것이 1년 정도 100만 원 가까운 수입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1년 후가 된다면 1억이 될는지 몰라도 내가 20년 단 직장 수입은 능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깨우치기 시작한 거죠.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데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싶었더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몇 월 며칠 날 형님 시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드디어 일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김종윤 사장님 댁에서 사업 설명했어요. 이런 교육장이 없었고. 보니까 3번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9시가 정도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앞으로 30분에 내가 가서 갈 테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상 가자고 하니까 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거리를 또 댑니다. 동서, 내가 오후에 고객의 애경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해가지고 전화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 박경 사장이 그걸 딱 듣고 했던 얘기. 옆에서 누가 옆에서 한마디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떠먹게 합니다. 무슨 고객의 애경사가 있냐고. 동서가 그렇게 뭔가 잘못된 사업을 하든 잘된 사업을 하든 당신 형님이라는 사람이 가서 들어보고 알아보고 아니면 말릴 것이고 좋은 사업이라면 당신도 한번 알아보면 되는 거지. 뭐가 구들탕 짊어지고 텔레비 보면서 뭐가 고객의 애경사가 있냐고 이 얘기를 한마디 앞에 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얘기를 동서가 저 사업을 하고 잘 되면 저 얘기를 평생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한 2시간 떼고 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동서 가. 근데 내가 어디 약도 가르쳐주면 내가 갈게. 그러니까 이제 약도를 가르쳤더니 했던 얘기가 형님 뭐해라 차를 2대 가지고 가냐는 거예요. 기름값 없애고 내가 모시고 갈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기름값 생각해주는 사람 동석밖에 없구나 하면서 제가 기다리고 차를 타고 갔어요. 거의 한 3번, 수원에서 3번까지 가는 게 한 3, 40분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7층인가 8층인가 김종사님 댁이 있는데 그때 아파트 굉장히 큰 아파트를 이렇게 큰 아파트에 사시는구나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만 저 작은 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문을 딱 열자마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피라미드로구나. 그리고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문에 기대가지고 우리 동서가 형님 저기 자리 하나 만들어 놔시게 들어가요. 저기 자리 있어요. 저기 자리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여기서 들어도 돼. 내가 없어졌으면 난 이 고객 그 애경사로 갔는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유, 여기 한 번 듣게 하려고 정말 1년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30분도 안 듣고 벌써부터 가시려고 그런 생각부터 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듣는 사람 또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듣고 가야지. 조금만 더 듣고 가야지. 조금만 더 듣고 해야지. 조금만 더 듣고 하다가 듣다가 이제 회사 소개 나오고 수익 구조 나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 이게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살좀 기어가지고 저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 사업점을 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27년 전에 제가 아메 사업을 접했던 계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지금 접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버금가는 이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시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초창기에 이 사업을 만날 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업으로 이제 해가지고 2년 정도를 부업을 했습니다. 부업을 하다가 95년 3월 달에 사인을 하고 2년 동안 부업을 하니까 이제 6-4개 커지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상속이 된다는 게 저는 꽂혔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많은 성공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사업가들을 만나고 그분들은 자녀들한테 상속시키고 가족들 상속시키는데 내가 진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상속이 안 되잖아요. 의사 상속됩니까? 아니면 뭐 사법고 시작했다 상속이 됩니까? 지점장 상속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만난 많은 사장님들은 정말 그렇게 고상해서 부를 축적하는 이런 모든 부분 기업도 다 물려주고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러나 제가 2년 동안 부업을 하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성취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진짜 잠깐만 사업은 점점 커지고 또 직장은 점점 바빠지고 하니까 뭘 하나 그만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97년도 1월 달에 자비를 들여가지고 미국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미시건주로 갑니다. 그 미시건주에 가가지고 아메 본사 가서 쭉 투어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 회사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라는 거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보는 이 회사 규모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죠. 뭐 그 안에 정말 우체국이 있고 그 안에 철로가 다닐 정도니까 이게. 근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경영자한테요. 뭐 이사 같아요. 제가 사업을 2년 정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상속이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사업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래. 한 2년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2대 상속이 됐고 3대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한국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맞구나. 이 사람 만나기 진짜 열심히 하길 잘했구나.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귀국하면서 지점장을 사표 쓰겠다고 결단을 한 게 그때였습니다. 저는 아무 누구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함께 사는 아내한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내 함께 사는 우리 자녀 둘한테는 최소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다니는 회사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와이프도 당신이 부업을 2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꼭 그만두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말이지. 왜? 박경무 사장님도 지점장의 사모님 소리 듣고 싶지 다른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도 몇 개월 후면 그 길을 가는 건데 제가 참 힘들었죠. 저는 아메 하면서 힘든 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결단하는 3개월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2개월 정도 지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동의해 준 게 우리 박경무 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아주 슬프면 외줄기 눈물을 흘린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김성문 사장이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좋은 그 아빠가 자랑스럽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직장을 아빠가 그만둔다니까 이 어린 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왼쪽 눈물이 이렇게 눈물을 쭉 흘리면서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아빠가 회사 그만두면 우리 공부 어떻게 하지? 먹고 사는 건 엄마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니까 먹고 사는 건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 공부 어떻게 하냐고 어린 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결단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래, 내가 어차피 이 길을 들어선 이상은 내가 반드시 저 눈물 닦아주리라. 그러면서 두 번째 결단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표를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했는데 회사에서 잘 안 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4월 1일자로 사표 수리가 되고 하면서 전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4월 1일 에메랄드 성취하고 9월 1일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11월 달에 IMF를 맞이합니다. 이미 2년 전에는 진념 노동부 장관이 앞으로 2, 3년 후에는 고용 대란이 온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가 나올 때 스크랩 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업 때 해봤죠. 근데 아메이가 나한테는 정말 하나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2년 전서 준비해왔던 게 다이아몬드가 딱 성취하니까 11월 달에 IMF가 탁 터지는 거예요. IMF가 뭔지도 모르고 전 지내왔습니다. 사실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뭔지 모르고 우리 지나올 정도로 이 사업에 아주 몰두하고 집중하고 이미 성공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9월 1일부터 다이아몬드 성취했고 그 다음에 99년도 2년 후에 수석 다이아몬드, 2년 후에 더블 다이아몬드, 2003년도 9월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겸 FC를 동시에 성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취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제 한번 나도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되겠다. 뭐 그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했고 여기서 이제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좀 즐기면서 하자 했던 생각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크라운이 안 됐던 못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공백기가 있었을 때 제가 못다한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2019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의 세체 경영 박사 취득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20년 전에 저는 미국 가서 이 텍스타이거 펑션 했는데 하버드 대학인가 어디 박사가 오셔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경제를 다시 재건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마케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의 굉장히 그때 그런 이 스피치가 저는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엄두도 못 내는 생각이었지만 그래 언젠간 나도 한국에 돌아와서 성공하면 내가 학위를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써야 되겠다. 신라와 같은 꿈을 안고 제가 돌아와서 항상 그 꿈을 품고 했죠. 그래서 제가 2015년도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2019년도에 제가 이 논문을 써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이 분야에서 최초로 제가 이 논문을 썼다 해가지고 그 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거 저를 소개시켜준 이 학자 한 분이 소개해가지고 저는 이 상을 받게 됐는데 그 알버트 넬슨 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2020년도는 이 마르크 후주가 세계 인명사전 중에 3대 인명사전 하나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제 가족과 제가 등재될 정도로 영광을 안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전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 쪽에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가 아메이가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이런 오해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준다면 우리 에이비어들이 좀 사업하는 도움이 될 것이고 좀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 분야에서 제가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사업을 해야 하는가? 자, 노부트 키오사키의 사분면은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1분면, A분면, B분면이 나눠지는데 1분면과 2분면은 잘 아시다시피 설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시간과 노동과 맞바꾸는 일, 노동 수입이다. 2분면은 정말 시스템이 돌아가는 인쇄 수입을 구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분야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비분면이 되고 싶었지만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직장인들이 왜 85%입니다. 저도 여기에 속한 거죠. 자영업 전문가, 전문직에 있는 분들도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사자 붙은 분들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나 이 로펌의 대표 변호사, 뭐 병원 이사장, 병원장 이런 분들은요 사학과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진료 안 해도 되잖아요. 본인이 판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경영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자영업과 전문직 쪽으로 가기도 어렵지만은 사학과로 가기는 진짜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제가 경험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구나 투자자요. 제가 은행을 다닐 때 정말 서울이고 수원이고 지방에 이렇게 다닐 때마다 이 건물을 딱 보면 건물 보는 것도 그렇지만 아파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는 없는가? 이 저 수많은 건물 중에서 왜 내 건물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지만 꿈도 못 꾸는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A부면에 있지만은 이 사업에 네트워크 마케팅 관여하고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멀지 않아서 B부면에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버토 키요사키가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4분면에 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이미 아마 여러분 스폰서들이 여러분들은 사업가로 가고 있고요. 사업가 되신 분들 중에 여러분 업라인이나 스폰서들이 이미 투자를 다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일이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돈들이 이미 다 투자를 하고 또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암의 수입도 되지만 또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수입도 창출시키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뭘 만났길래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비분면은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자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뭐예요? 스스로 자유를 줄 수 있다. 직장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직장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통계자료를 제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의 팩트는 직장인하고요 인쇄 수입에 포커싱을 제가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장 생활 20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정확하다 보시면 되겠죠. 대기업의 임원이 될 확률이 0.7%다 이렇게 냈습니다.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 1000명 중에서요 7명만 임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장이 될 확률은 2.4%다. 1000명 중에 24명이 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99.3%는 임원이 안 되고 97.6%는 임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40대, 45세, 50대 되기 전에 그만둔다면은 한참 돈 들어가고 아이들 공부시킬 때 은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장 못하는 사람이 거의 90%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암에게 어렵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 낸 통계니까 한번 그냥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 망할 확률이 90%야. 예를 들어 암을 해도 뭐 90%가 뭐 성공을 못한다 10% 성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반 사업을 해도 10%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치데보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절대 여러분 직장 생활을 2년 이상 하지 마십시오. 자영사업도 2년 이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꿈을 키우십시오. 이 얘기가 저는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얘기 너무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는 이걸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자기 사업도 2년 해보고요. 진짜 이 자영업을 했었을 때 목 좋은데 인테리어 비용만 거의 2억 정도 들어갔는데 2년 딱 하고 그냥 부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권리금도 안 받고 왜 그렇게 하냐고. 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리금 받고 팔으면 좋겠죠. 상황도 뭐 그런 때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아메이 사업을 하던 내 자영 사업을 했었을 때는 그만한 가구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2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상사가 뭔고 부하가 뭔지 알아요. 솔직히 상식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2년 해보고 자영사 2년 해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이 네트워크 사업이 아메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 사업을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원이 되지 못할 확률이 보다 14배가 높다. 왜? 임원될 확률은 0.7%인데 자영사업을 해가지고 10%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4배가 높다는 걸 통계를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최소한 에머럴드는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100명이 사업하면 100명이 다 다이아몬드 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100명한테 리크루팅 하면 100명이 다 비전 보고 합니까? 아닙니다. 2대8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80%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20%, 20명 정도만이 비로소 제품을 쓰거나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죠. 근데 왜 100명을 다 내 성공 확률이 다 포함시키냐 이 말이에요. 전 그게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명 중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에머럴드 30% 잡는 건 아주 작게 잡은 거라는 얘기예요. 30% 에머럴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0.7로 42배. 임원이 될 확률보다 42배가 좀 높은데, 임원은 어느 시점에 40대가 45살 50대가 되면 그만두지만 에머럴드는 영원하다. 더 이상 핀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쇄수입을 영원히 받는 수입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은 충분히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변은 성공한 사람 못 봤다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없을까? 나는 나의 스폰서가 트리플 다이아몬드고 그 위에 스폰서가 파운드 크라운 앰버서더고 그 위에 스폰서가 우리 김종생 크라운이신데 단 한 명도 그만두지 않고 다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트리플 이상. 저까지. 몇 퍼센트예요? 400% 성공. 몇 배요? 570배.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모든 걸 목숨 걸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에 사는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그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 지역의 영사관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지사장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자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임원으로 이렇게 파견 나갔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다 임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수조 원 정도, 수천억 정도 얘기하는 건 그냥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당신의 미래, 나의 노후를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사적 얘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했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귀국하면 내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다는 겁니다. 내 승용차가 있을까 없을까, 내 자녀들의 공부를 더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근무하는 분들 그 정도 상황은 노출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정도 됐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하시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헛될 졸라매가면서 학원 보내가면서 밤잠 새가면서 좋은 데 들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까지 좋았는데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직장생활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직장이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저도 아이들을 공부시켰고 저희 보금자리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의존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돈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남들 피해되는 사업이니 부업으로 가능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못 볼까요? 왜 이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못 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스폰서가 중요한 겁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겁니다. 기업 그런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윈과 로스가 존재해요. 누군가 성공하면 안 되는 사람이 주로 돼 있죠. 예를 들을까요? 옆에 슈퍼를 차려시면 옆에 더 큰 슈퍼가 들어오면 하나가 망하는 거죠. 누군 성하고 누군 한 망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거의 이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왔습니다.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환경 노출되지 않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사회경험을 마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경험했죠. 근데 하면 어때요? 너를 성공시켜서 내가 성공하는 비즈니스다. 윈윈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바로 이해 안 갑니다. 저 같은 사람들 1년이 걸린 겁니다. 1년이 걸렸는데 쟤는 그래요. 최소한 1년 동안은 내가 모든 분들한테 지금 내가 스폰서가 나한테 했듯이 내가 1년 정도는 포기하지 말고 절대 내가 이 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25년 동안 제가 계속 알리고 있어요. 우리 파트너 지금 여기서 강의 듣는 분들 계세요. 제 25년 동안 후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지금 뭐라 그러냐. 형님이 얘기할 때 5년 전까지 전에만 했어도 지금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후회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을 돌려놓을 수 없는 건 분명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아까 팩트만 얘기한다 그랬죠. 경험을 얘기한다 그랬죠. 저는 자료가 여러분들 자료를 꼭 보여주고 동기부여 줄 생각 없습니다. 제 얘기를 못 믿으면 여러분들 세월이 가면서 경험하십시오. 그대로 맞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믿고 여러분들 그냥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부업이든 전업이든 여러분들 2년이 3년이고 여러분 충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자기 인생에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 비분면의 인쇄 수입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비분면은 뭘까? 우리가 하는 아메이 사업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소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좀 이 미시건주에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잖아요. 제가 거의 한 10번 이상 갔을 겁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95년도 사인을 하고 97년도 지점장 사표 쓰고 이 사업을 할까 말까 했었을 때 그때 미시건주 갔었을 때는 참 많은 걸 설렘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걸 직접 보고 캘리포니아와 뉴트라스 농장 보고 제가 지점장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비즈니스라는 것을 그때 확인했다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전업을 한 겁니다. 과감하게 저 지점장 사표 쓰고 전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저희 와이프는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 직책을 놓고 같이 전업을 한 거죠.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희는 두 부부가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그 자리에서 다 놓고 이 사업이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의심할 바가 없겠죠. 어떤 비즈니스를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회사가 뭐 1000여 명의 전문직의 석박사가 있고 1200가지 이상의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 1000개 이상의 총초련되어 있고 450여 가지 제품 직접 생산하고 있고 전 세계 4대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 여러분 직접 확인하십시오.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수없이 설명을 들은 내용이죠. 한 가지. 자, 샤키 오닐이라는 선수가요. 올랜도 매팀을 떠나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난 너무나 떠나는 게 아쉽습니다. 정말 우리 이 창업주인 이 리치드 박사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리치를 보면은 이 올랜도 매팀은 평생 내가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제일 아쉽다는 얘기를 하면서 떠났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정말 올랜도 매직 미시건주를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엔 70% 이상 재정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이 회사가
그 기부도 엄청 하고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 차차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리가 취급하는 것도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뉴트라이트. 86년인가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티스트 화장품. 세계 5대 브랜드. 우리 이제 전문 이 뉴트라이트 아티스트의 제품 강의도 있으니까 이따 찾아 설명 들어보시기 바라요. 완포한 제품. 김대중 대통령 정권 시절에요. 우리가 전 세계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우리 국내 제품을 우리 네트워크에 올려준다면 어떨까요? 유통구조 생략하면서 정말 좋은 제품을 생산한 제품을 광고 없이 전 세계에 유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뭐 쌈장 된장부터 다 올라왔잖아요. 지금 국내 얘기. 광고합니까? 아니 유통구조를 통해서 전달되나요 지금? 바로 공장에서 여러분 대기로 우리 소비자는 다 대기로 직접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요. 운동하면서 또 우리가 돈도 벌고. 그래서 저는 참 뭐 아메이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행도 하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은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은 좋은 제품을 맘 놓고 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저는 행복해요. 특히 뉴트라이트 40대 초반에 이사를 만나가지고 건강하잖아요. 왜 처음에 뉴트라이트를 안 먹었어요. 근데 뉴트라이트 먹을 이유가 없는 거야. 건강한데 저걸 왜 먹어 그랬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갔다 오고 뭐 이런 뉴트라이트 농장 갔다 오고 진짜 그 우리 샘넌버거 박사를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면서 그 아버지의 스토리를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FC 됐을 때가 들었거든요. 감동입니다. 아들인 샘넌버거 박사가 우리가 직접 우리들한테 FC들한테 직접 설명했던 내용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칼럼버거 박사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뉴트라이트를 개발하고 고생했고 그때부터 제가 뉴트라이트를 먹으면서 지금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건강하게 쓸 수 있고 내가 우리 가족이 병원 한 번 안 가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조금 이따 더 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통구조는 어떤 유통 가지고 있는가? 뭐 쉽게 보면 마터 바꿔쓰기 뭐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자,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책임 뭐 얘기한다면 그런데 마트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쓰는 나의 제품을 굳이 내가 그 사람들 부자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어. 우리 네트워크에 올라온 제품은 더 좋은 제품을 내가 편하게 쓰면서도 캐시백 돌려받고 나쁜 반품이 되고 같이 부자가 되고 이런 구조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마트가 싸니까 많이 가요. 옛날엔 총판 대리점 통해서 제품을 썼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럼 이마트는 월마트나 아니면 코스트코나 이런 게 돈을 버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작지만 20만 포인트만 해도 내가 많은 정도 보너스를 받는 이런 새로운 유통구조가 새로 생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생활필수품 30만 원, 40만 쓰게 되면은 월마트, 이마트에서 300포인트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원이 돼가지고 내 마트를 통해서 없는 게 없잖아요. 술, 담배, 뭐 과일 같은 거 이런 거나 없지. 다 지금 올라있지 않았습니까? 전화 주문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집으로 직송해 주잖아요. 참 우리 CJ 그 직원들 그 배달하는 분 너무 저는 뭐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그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음료수를 대기하고 있다가 그 대문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한 100m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 무거운 걸 들고 그냥 웃으면서 항상 다녀요. 그렇게 찡그리도 다녀요.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사장님 기다리세요 그러면 한번 아우 나중에 해주세요 그냥 나가시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 아예 대문 그 안에다가 아주 그냥 음료수 박스를 다 갖다 놓고 그냥 바로 드립니다. 그러면 들고 뛰어요. 그 시간이 아끼려고. 야, 이분들이 정말 우리 에이버들한테 저렇게 정성껏 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감동해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한테는 10,000원에 가까운 캐시백을 준다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걸 많은 사람 다 알리는 건데 지나가는 행인단은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가족, 친구, 이웃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맨 처음에 와닿지 않겠죠. 아멘은 100명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요. 한 명한테 100번을 만나는 비즈니스예요. 그렇게 전 배웠어요. 왜? 아까 그런 개념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 6명 못 만납니까? 아니 3명, 4명 못 만납니까? 저는 왜 하다가 그만두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 이 관계를 잘해요. 이 팀에서만 함께 그냥 사업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열심히 못한다 하더라도 이 팀에서 좋아가지고 함께 어울린다면 언젠가는 뿌리를 내려간다는 거죠. 저는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심고 꽃도 많이 심어봅니다. 맨 처음에 꽃을 심었고 나무를 심었는데 죽었어요. 그게 뽑아버렸죠. 그때 옆집 사장님이 그래요. 사장님, 나무나 꽃은 꽃은 몰라도 나무는 3년까지는 절대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해도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놔둔 게 진짜 싸게 나더라고요. 저는 뭐예요? 에이비어들이요. 자기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3년, 4년 이 시스템 속에 있으면 언젠 그 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요. 어마어마한 그룹이 되는 그룹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그냥 선입견이를 뽑아내고 있잖아요. 왜? 투자한 게 없으니까 그만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메가 너무 쉬운데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내가 있는 돈을 다 투자했다면 그만둘까요? 그런 정신을 한다면 아마 전 거의 100번 다 성공하리라 생각되는데 내가 투자한 것도 없고 짜투리 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10,000원의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 어차피 우리가 어느 곳에서 제품을 쓰느냐 맨 처음에 일반 소비자들도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내가 정확하게 바꿔 쓴다면 주변 분들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것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소비자부터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공장에서 200원짜리가 소비자한테 1,300원에 유통되고 있는데 이제는 총판대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어떤 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마트 홀마트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규모는 작지만 바로 이 이마트와 버금가는 일을 바로 우리 에이비어들이 해내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에이비어들을 하게 되면 광고비와 유통 물류 비용을 전략했던 비용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돈이 남으니까 회사의 원가를 더 높이는 거니까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수익 구조는 어떨까요?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고 그 다음에 A와 B가 있다고 보자. 그래서 이 스폰서도 어차피 쓰는 제품 20만 원, 나도 20만 원, 그 다음에 A와 B 친구와 동생도 20만 원 쓴다고 했을 때 이걸 전체 스폰서의 그룹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수없이 많은 일도 빠지지 않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6,000원, 그 다음에 나는 이 36,000원, 12,000원 빼주는 24,000원, 그 다음에 스폰서는 12,000원을 받는다. 이것까지 여러분들 특별하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잘못 본 분들은 내가 하면 스폰서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폰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쓰면 변동이 없다. 전 맨 처음에 이 구조를 보면서 우리 가족이 스폰서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가족한테는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이게. 자, 그래서 나는 400, 300, 200, 100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죠. A라는 그룹이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400만, B라는 그룹이 300만, C라는 그룹이 200만, 그 다음 100만. 이게 30년 전서부터 그대로의 똑같은 원리로 설명되는 겁니다. 아멘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예. 그럼 총 매출액이 1,000만 매출액이고 21% 210만 원이죠. 400만 매출액이 60만 원, 300만 매출액이 36만 원, 18만 원, 6만 원을 다 돌려주고 나니까 얼마예요? 90만이 남죠. 90만 원에 대한 BV가 1.68 정도 되니까 곱하니까 한 135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수입이 되는데 이것이 왜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1월 1일부터
30일까지 딱 끝나면 새로운 달에는 새롭게 피부가 시작되잖아요. 다이아몬드 3% 시작되는 거니까. 왜 증가가 되느냐? 신제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만 이 한국암에 처음 시작할 때는 5가지 제품 세제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40가지 정도 된 상태에서 제가 시작했죠. 지금은 몇 가지야? 450가지 다 들어오고 국내 제품 2000가지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될까 안 될까요? 제가 27년 전에 나 혼자 쓸 때 40가지 제품을 쓰는 거하고 지금 소비자가 없다 하더라도 나 혼자 2000가지 제품을 쓸 때하고 매출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아니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늘어나고 사업자가 늘어나시니까 얼마나 매출이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배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평생.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드릴게요. 아메가 평생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이 삶 만난 거 아주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전쟁이 일어나도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도 굴 속에 들어가서도 일은 닦아야 되는 거고 세수는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사업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비누치약 쓴다면 사업은 무조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평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내 가족들이 이 상속을 받아서 계속 해나가는 거죠. 만일에 우리 가족이 이 사업을 한다 하면은 나의 네트워크도 상속받지만 본인이 한 네트워크도 또 거기서 엄청난 또 수입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자,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뭐냐? 9%, 3명에 3%. 뭐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브론즈 빌더 6%, 15% 됐을 때 나는 브론즈 빌더다. 여기 30%더 지급된다. 이거가 지금 이제 우리가 글로벌 암에서 우리한테 준 혜택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글로벌 아메와 한국 아메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 이 세계 경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이미 글로벌 아메에서 다 간파하고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맥킨지 보고서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조사 다 해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다 파악하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아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이 파서 떨어지기 전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의 핀을 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신받아서 이 사업을 또 열심히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한 게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의 어떤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는 105만 원 정도 수령이 된다는데 보통 105만 원에서 150만 원. 우리 파트너 한 분은 빌더가 230만 원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15%인데. 금액이 제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P&L을 보게 되면 이제 브론즈부터 실버, 그 다음에 우리 파운더 다이아몬드까지, 아니 파운더 크라운 엠버서더까지 이런 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버는 뭐예요? 브론즈 빌더는 6%고 내가 전체 15% 했을 때 빌더 한 13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실버는 내 그룹 1000만 매출액을 올렸을 때 21% 보너스를 받는 거죠. 아마 실버 정도 하면 200에서 250만 원 수입이 될 겁니다. 골드 플러스는 뭘까요? 요 1000만 매출액을 3개월 했었을 때 골드예요. 수입이 조금 플러스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래티넘이라는 건 뭐냐면 6개월을 1000만 매출 하는 사람을 플래티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누비는 나의 그룹 전체 매출액이 2000만 피, 1500만 피부터 2000만 피 했었을 때, 2000만 피 이상 넘었을 때, 프로테지가 다 다르지만은, 이게 누비.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거는 1000만 매출액 1년 내내 1000만 피 한 그룹. 이거는 파운더스한테는 굉장히 깊이 있는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운더스라는 깊이 있는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안정된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지금부터 파운더스 핀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운더스가 돼야만이 스폰서도 좋고 나도 좋습니다. 나는 보너스를 많이 받아줬고 스폰서도 또 내 핀을 결정하는데, 보너스 결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12달러 큐를 했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파이어는 두 내그가 독립된 내그, PT그룹 두 내그가 있고 사이드 400만 PB 이상 됐을 때 6개월 이상 유지했을 때 사파이어라 그러죠. 여기서부터 누비부터 보석핀이에요. 보석핀. 근데 파운더스는 이걸 그런 그룹이 12달을 다 유지했을 때. 자, 정말 피는 파운더스 사파이어 여기까지는 돼야 된다. 이건 뭐냐? 두 내그가 한 그룹은 다이아몬드, 한 그룹은 크라운머스 나올 수도 있죠. 내가 소비자 한 20명만 잘 관리하면 400만 평이 넘어갑니다. 이런 그룹은 무조건 1년 내내 큐를 해나가죠. 그럼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파운더 크라운 엠버스가 그룹이 매출액이 줄거나 떨어집니까? 절대 안 그렇겠죠. 그래서 수입이 한 7, 8천만 원을 평생 자자손 받을 수 있는 수입입니다. 물론 파운더스 프레팀도 그 정도 되는데 이건 좀 장난 못하지만 파운더스 사파이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먹고 사는데 지저없는 수입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머럴드죠. 세 그룹이 PT 그룹으로 6개월 이상 유지한 그룹을 에머럴드라 그래요. 연봉이 한 8천. 그 다음에 이 세 그룹 이상이 1년 내내 파운더스 PT 이상으로 갔을 때 이걸 파운더스 에머럴드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파운더스 에머럴드들에게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결정해 준 건데 이건 특별한 여행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 정도 되면 연봉이 1억 이상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의 에머럴드가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 정도 돼요. 일본의 에머럴드 1억 5천에 2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앞서가고 있으니까 10년 후에는 에머럴드만 된다 해도 1억 5천, 2억 된다는 얘기겠죠. 왜 그럴까요? 제품은 계속 들어올 것이고 회원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BV 숫자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제 앞으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올 거로 예상하시면 다 알고 계시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만일에 여러분들 그냥 300만 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300만 원이 아닙니다. 물가가 만약 뛴다 하면은요, 여러분들 수입이 300만 원이 해도 200만 원 가치밖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앉아서 까먹는 겁니다. 근데 BV라는 물가와 연동해서 보너스를 올려주는 제도예요. 바로는 아니지만 차츰차츰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신경 이 하나만 있다면 다른 거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해도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사학과니까 그런 금리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 이런 상식 정도는 알고 지내는 게 참 좋겠죠. 투자도 해야 되고 자금도 운영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인쇄 수입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실례입니다. 자, 인쇄 수입이 2020년도 4월 달에 100억을 상속받은 A라는 사람이 직접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아들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조카한테 물려주면서 조건이 뭐예요? 유산은 원금을 잃지 말거라. 두 번째,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수익에서 제외하는 건 내가 인정해주겠다. 이런 전제 조건이 돈을 물려줬습니다. 자, 이러면 어떨까요? 정기예금 외에는 없습니다. 정기예금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00억을 가진 사람이면 리스크 있는 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뭐 확실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거의 투자. 이분들은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투자해서 리스크가 있는 걸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조건이 뭐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제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억을 정확한 이자를 받는 것은 정기예금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4대 시중을 조사해 봤어요. 하나은행 0.8%, 국민은행 0.85%, 그 다음에 신한은행 0.75%, 그 다음에 우리은행 0.7%. 그래서 평균 0.8%죠. 그러면 100억을 0.8% 계산하면 8천만 원이죠. 이걸 8천만 원 연 이자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 내 돈이 아니죠. 두 번째 뭘까? 세금 15.4% 떼야 됩니다. 이것이 1232만 원을 공제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다 아세요. 근데 이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감안을 안 합니다. 이건 한국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최근 5년간 최저치를 조사한 건데 그 중에서 2019년도가 0.4% 가장 낮은 겁니다. 지금 다 1% 다 넘습니다. 미국은 지금 6.8% 올라가지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아마 금리 이번에 그 미국 연준에서 6번 내지 7번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힘든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를 어제 올렸는데 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출받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물가를 최저인 0.4%를 계산해서 4천만 원을 계산하니까 얼마나? 2,768만 원이 내 실수령입니다. 이것을 12달러 나누니까 어때요? 월 230만 원이죠. 이게 리스크 없는 정확한 정기예금 금리입니다. 자, 그러면 230만 원이면 우리 빌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빌더가 되면 어때? 13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계산해보니까 56억 정도를 내가 예금을 했던 정기예금을 했었을 때 이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100억을 예금한 사람이 230만 원 이상의 보너스 지금 이자를 받았는데 230만 원 이상 봉급을 받는 급여 생활자 이상으로 돈을 더 지출을 한다면 그분은 원금을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못 쓰는 겁니다. 부자들이 더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오늘 뭐 경제기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정말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조금 이따 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파운드 피트는 어떻게 연봉 5천만 원 계산하면 12달러는 416만 원 꼴 돼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을 아까 이 환산하니까 2022년도 올해 여러분들 파운드 피트가 된다면 나는 18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야, 2025년은 내가 파운드 에머랄드 정도 될 거고 지중해 여행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한 1억 정도 계산해서 12달러니 830만 원 정도. 그러면 360억 정도.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세뇌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 세뇌를 찾아야 되겠다.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찾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 일이죠.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단계가 아니라 좀 겁니다. 지금 1,000원입니다. 1,000원. 오늘 처음 듣는 분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정말 여러분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에 27년 전에 지점량을 목표로 하고 거기로 갔더라면 난 뭐가 됐을까 지금 생각해도 싫습니다. 지금 우리 동기들 우리 친구들 보면은 다 직장 떠난 지가 15년 이상 됐습니다. 먹고 사는 해요. 먹고 살긴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2029년도에 지금 라스베가스 70주년에 초청받으려면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지금 3-4개 정도 여러분 움직이는 분이라면 앞으로 8년 후에요. 7년은 무조건 여러분들 파운드 다이아몬드 이상 갑니다. 그러면 연봉 2억 4천 무조건 되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860억.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반론을 제기할 사람 제기하십시오. 저는 정기예금의 기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된 겁니다. 이것도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인세 수입을 구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배수연리 잠깐 드릴게요. 우리는 직장사원 300만 원 매달 받습니다. 그럼 24개월 후에도 300만 원 받으면 되겠죠. 물론 1년 후에는 뭐 몇 퍼센트 임금 인상을 시킨다는 것을 감안 안 하고요. 300만 원이면 2년 정도 300만 원 계속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4개월 곱하기 300만 원은 내가 들은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메이사 배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직장을 300만 원을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내가 배수 원리 1원을 받고 2원을 받고 4원을 받는 게 300만 원을 포기하고 이걸 1원을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아요? 난 300만 원 받고 플러스 1원, 300만 원 받고 플러스 2원, 300만 원 플러스 4원이라는 거예요. 돈에 포커싱을 하지 말고 배수 원리에 포커싱 하십시오.
그러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지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돼가지고 1년 됐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 회사 갔다 와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더니 너 수익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4,096원을 받았어요. 4,096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아내를 참 잘했구나. 너 그렇게 밤늦게 뛰어다니더니 그 수익 받자고 그렇게 하냐? 자, 그러나 나는 비전을 확실히 받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그 친구는 계속 300만 원 받습니다. 나는 300만 원 받고 이걸 계속 합니다. 21개월 되니까 419만이 들은 거예요. 아, 이제 내 300만 원 수입이 커지니까 이제 그때는 그 친구가 이거 대단한 사업이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그분이 사업을 한다면은 1원이 들어오는 거고 난 400만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 달에 22개월째는 그분이 2원이 들어오는 난 800만 원 들어오고 그분 4원이 들어오는데 나는 3,300이 들어오는 거고 이걸 꼭 봐야만이 내가 깨달을까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왜 인쇄수 필요한가요? 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인쇄수를 구축하는 겁니다. 인쇄수가 건강, 인쇄수가 일, 인쇄수가 가족, 친구, 여행, 봉사, 상소, 코로나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쇄수의 반대는 가난이에요. 인쇄수를 구축한다면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다고 했어요. 마음의 가난은 독서하고요. 명상을 하면서 보충이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경제적 가난은요. 모든 선의 의지도 거둬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선의 의지도 거둬간다는 얘기는 내가 가난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심까지도 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겪어봤잖아요. 이거.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저는 인생을 이런 과정도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와닿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 이게 오래전 얘기인데 한 2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저하고 같이 사업했던 분 누구라고 다 아시는데 그분이 대덕에서 이 겪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덕하면 다 박사들만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세계 과학자 대회가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오신 과학자들이 그 로켓을 띄어 올릴 정도 대단한 이 과학자들이 거기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다 끝나고 났는데 볼펜도 있고 우리 호텔 가면 볼펜도 있고 뭐 메모지 다 주잖아요. 그걸 싹 모아가지고 싹 몰래 가방에 집어넣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이렇게 저 대단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볼펜 한 자루마다 다 그냥 쓸어가지고 가방 넣고 가는 모습 보면서 국가가 부자가 아니니까 저런 대단한 과학자들이 저런 모습으로 정말 보이는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난민촌, 인도의 그 빈민가 무슨 예의가 있습니까 이게? 베네수엘라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 어떻습니까? 필리핀 우리보다 다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가난 진짜 우리는 겪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만 말씀드려요. 가난은 가족의 근간도 무너뜨린다 그랬거든요.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논문 수집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 대학을 다녀보고 맨 마지막 펜실바니아 마튼 스쿨을 갔었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거기를 갔다 오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술을 한 잔 마지막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지도 교수가 유명한 분이거든요. 누구라고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술 한 잔 딱 드시면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펜실바니아 그냥 수재들이 그냥 거의 70번 수재래요. 30%는 이 엄청난 부자들이 기부금을 많이 내가지고 운영하고 미국의 그 아이비 리그 대학이 다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저렇게 수자들이 이렇게 전 세계 다 몰려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 얘기를 해요. 김 사장은 20년 전에 은행 지점장을 그만두고 아메를 선택을 하지 않았냐고. 남들이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냐고. 나는 20년 전에 똑같이 SK 그 다음에 한화에서 아주 최고급 임원을 지냈었더만요. 그분이 그걸 그만두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셔가지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방송인 여러 가지 다 그래도 누구라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박사를 했고 나는 대학 교수를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보니 정작 진정한 웰스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더라. 나는 지금 내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이제 내년이면 은퇴할 하나의 그 노교수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당신은 20년 전에 남들이 다 그렇게 보는 그 아메이 사업을 지점장 그만두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성공자의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공부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내 제자지만 자랑스럽다. 거기서 그 얘기를 직접 하시고 귀국해가지고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한 걸 제한테 몇 사람한테 제가 또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형제들 굉장히 똑똑하대요.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특파원도 있고 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일 수가 없대요. 다 똑똑해가지고 다 먹자 살다 보니 미국에 살고 어디 살고 하다 보면 모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S그룹의 가족들, SK그룹의 가족들, 현대가 가족들 다 이렇게 다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저 거기서 그 얘기 듣고요. 네. 거기서 그 얘기 듣고 야 정말 우리 사업 또 한 번 해야 돼 가치를 또 한 번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 내가 좋아하는 아메는 진짜 인쇄 수입을 받으면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가족 친구 우리가 친구를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여러분 성공하시면 어떨까요? 인쇄 수입을 받는다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애경사에 모든 여러분들 진짜 다 저는 저희 집에서요 아메 한다고 집에도 오지 말랐어요. 우리 형님이 너 아메 하면 집에도 오지 말아라. 전 집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봐서 오래전이죠. 봐서 한 FC가 트리플 된 18년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가정의 애경사 일정을 저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지금 누님들 뭐 형님들은 아주 우리 동생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봉사 가장 좋은 봉사는 여러분들이 ABO가 돼서 성공시키는 게 가장 큰 봉사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파운드 피트를 배출하고 에메랄드 배출, 다이아몬드 배출하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의 행복을 키워주는 리더들이 많이 커집니까? 우리 스폰서들께서 우리 그룹은 엄청난 그룹을 만들어줬는데 우리 김종인 사장님 엄청난 그룹을 얼마나 이 사업을 거절당하면서 시작한 이 비즈니스가 지금 10만 명이 넘는 ABO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맹자가 그런 이야기 해서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그랬거든요. 재산이 없으면 마음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 아니고 정신적으로 우리 몸이를 봉사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배가 고픈 사람한테 뺨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몸이라도 봉사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가 돼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가난해서 해방돼야 됩니다. 상속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아메 코로나. 자, 왜 이런 상황에서 아메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11% 성장하고 있는가? 만나지도 못하고 주민을 만나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그냥 가정에서 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25년 동안 센터에 모여가지고 떨어가면서 사업 설명 듣고 사업 설명 해가면서 왔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집에서 이 줌 미팅을 통해서도 여러분 매출을 올리고 여러분들 그룹을 키우고 그죠? 스폰서 만나고 해서 상담도 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 아메가 매출이 올라가는 이유는 코로나가 있어도 매출이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뉴트럴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아티스트 정말 우리 너무 예쁘게 해주지 않습니까?
매번 새로운 제품 되면 경북 계속 그 정보를 주고요. 세 번째, 웰빙. 우리 퀸 통해서 영양 공부를 시켜주고.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내가 먹으면서 돈 벌고, 화장하면 돈 벌고, 건강시키면 돈 벌고. 온 인류가 아메이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전 멀잖아. 아메이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국경을 초월해서 정말 애매하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정말 서로 총을 겨누겠습니까? 설사 적이라 하더라도. 난 그런 날이 분명히 오리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요거 좀 마지막으로 설명드려요. 전국경제인연합에서 하는 한국경제연구소 조사예요. 2055년까지예요. 1990년생은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엊그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하고요. 통계청 데이터 분석을 참고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90년생들이 지금 60세 될 때는 한 푼도 못 받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내겠습니까? 연금 내겠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이거. 예. 그 한국 고령화 속도가 가장 심각해요. 한국의 현 연금제도의 선진국보다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지. 지금 경제를 아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그냥 후손들 걸 다 뺏어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후손들이 먹고 살 것까지 다 그냥 미리 땡겨서 따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주변이요, 용인 처인구인데요. 거기에 문수산, 시궁산, 삼봉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산을 200명판을 가진 그 회장님이 국가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10년 전에 조건이 뭐냐? 이 아름다운 산을 절대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개발하지 않고 요 아름다운 이 환경을 그대로 물려주는 조건으로 산림청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처음엔 난 그런 분 덕분에 제가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2020년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 OECD 국가 37개국 1위야, 1위. 예. 그러니 우리가 투잡, 쓰리잡, 정말 우리가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 명언, 잠자는 동안에 돈을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죠. 빌 게이츠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그랬어요. 자, 넌캐시 어워드, 뭐 여행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 같은 거 제가 있어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합니다. A65 지중해 크루즈 누구나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EDC 내지는 FC들만 가는 여행지입니다. 저도 지중해 크루즈를 타본 사람이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의 노고는 자자선선 안락을 누리는 빈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추운데 지금은 노고를 우리 아끼지 않고 일을 하고 있지만 훗날에 내 자식 때, 내 손자 때, 정손자 때까지도 멋진 상륙개천 삶을,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물려줄 수 있는 그 터전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A70에 라스베가스에서 70주년 때 전세계 유적객 다이아몬드 추천받을 때 더블 다이아몬드로 크라운 엠버서더로 여러분들 정말 함께 우리 정상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사업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Recording.